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면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냐고 전했으며 원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임대차 갱신계약 중 25%가 감액 계약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은 서울 23%, 경기 29%, 인천 30%였고 수도권 평균 감액 갱신 비율이 26%였는데 작년 4분기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군 반환용지 일부를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이름 짓고 다음 달 4일 오후 2시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열흘간 매일 2,500명의 시민에게 공원용지 10만 제곱미터를 시범 개방한 바 있으며 당시 방문객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번에 임시 개방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서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선보상책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를 떠안는 선례를 남길 수가 없고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 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수요일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4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이어서 4월 달 넷째 주 포인트 되는 부분들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제 제가 방송한 것 같은데 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그죠?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전세 사기 상당히 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들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또 내 집 마련을 또는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좀 정책적인 부분들에 좀 강제적인 억압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전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터지다 보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좀 좋은 정책들이 좀 나와서 빨리 좀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발판 삼아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세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월세에 비하면은 전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임대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좀 받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 이외에도 내가 또 대출을 좀 받아서 목돈을 예치하는 형태의 그런 임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터지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을 겪는 것은 고스란히 네, 임차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전세들보다는 그래도 월세 쪽으로 조금 보증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형태들로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또 잊혀지긴 하겠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의 시장 특히나 뭐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한번 과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월세 시장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이 국민성 자체가 월세보다는 좀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터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4월 달 부동산 핵심 포인트들 보자면 뭐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하겠죠. 네, 5월 달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제 제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서울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니까 약 23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주 물량이 처음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자, 전국에서는 2만 5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권과 보시는 것처럼 뭐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국적으로 네, 하지만 서울은 없다. 네, 그래서 또 이 입주 물량이 또 대량으로 좀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 입주 물량이 소화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특히나 요 양주 신도시 그리고 요 대구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또 지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세라든지 이런 매매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공급이 답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공급을 막을 수 없는 부분들. 네. 가격을 사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누를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는 이렇게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좀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장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두 지역들은 약세장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둘 다 네, 누적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체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없는 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었죠. 강남을 필두로 해서 요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세값이 조금은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하락세가 조금은 둔화가 되고 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국 재개발과 재건축 분양 물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 내에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입주 물량은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 물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입주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보통 뭐 빠르면 한 2년 반 그리고 좀 길게는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입주 물량들, 그러니까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한복판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워낙에 뭐 빌딩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개별적인 소유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상당히 또 재개발하기 쉽지 않고요. 유휴 토지가 많이 부족한 곳이 그런 도심 쪽 라인들이니까 그런 라인들을 좀 제외하고는 이런 또 그 서울 도심 쪽 안에서는 또 저층 주거지라든지 노후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 경기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 지금 이때 아니면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시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조금은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공급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시기에 다들 한 마음으로 좀 뜻을 모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재개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권과 서울권, 부산 순으로 지금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가 가장 높고 그다음 서울, 그다음 부산 순입니다. 특히 올해 경기권의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남부 쪽 라인들의 광명이라든지 동남 쪽의 성남, 그리고 동북부 쪽의 구리 이런 쪽 라인으로 많이 몰려 있다고 하는 얘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청약을 조금 염두하시고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을 때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올랐었던 지역들이니까 이런 지역들에 지금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좀 염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청약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내년 정도, 내년 초까지 이제 재개발 분양 물량에 대한 표입니다.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 그리고 의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7월 같은 경우는 7월도 광명, 8월도 성남, 성남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들을 보이실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권도 일부 있습니다. 동대문구 쪽 라인들, 이문동 라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산도 일부 지역 있고, 인천은 이제 거의 송도는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거의 입주 물량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인천 쪽에서는 계양구 쪽 라인들이 일부가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지금 이제 분양 물량 일반 분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그 청약 시장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4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무료 상담 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1, 2역으로 지금 잡아야 하는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노량진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이만큼 한남 뉴타운에 이어서 한강변에 이렇게 큰 대규모 뉴타운이 조성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들을 많이들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을 거고, 흑성 뉴타운이 이 과거에 최근에 생긴 이 한강변 라인 중에서는 좀 단지가 있는 규모 아니겠습니까? 흑성 뉴타운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좀 받으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봐도 상당히 또 빼놓을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도 가깝고요. 위쪽 라인에 용산도 가깝고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곳이고, 여의도도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곳이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작역 쪽 바로 넘어서게 된다면 바로 강남 쪽으로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도 한 번만 펼쳐보시면 다 아실 정도 수준일 겁니다.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가 그 공무원들 이렇게 입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들 젊은 층들이 많이들 이 라인으로 임차를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좀 공무원에 대한 그런 인기가 좀 많이 시들었는지 노량진을 제가 한번 임장 활동을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임차 인구들이라든지 유도 인구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들도 상당히 어려워진 시장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옛날에 그런 하숙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진 그런 형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특히나 지역들 자체가 단독 다가구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잔재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들의 그러면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노량진으로들 많이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목이 많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량진 쪽을 한번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임장 활동을 하면서 일부 지역들도 뭐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뭐 캡처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가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게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차 한 대 정도만 지나가면 두 대가 못 지나갈 정도 수준으로 네, 주차가 빼곡한 지역들도 많이 있고 네, 도로폭이 워낙에 좁기도 하면서 이런 단독 다가구, 빨간 벽돌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이미지와 노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도 이렇게 뭐 기와가 있을 정도 수준으로 네,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반지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가장 최고의 점수를 좀 점쳐지는 곳들이 바로 이런 반지하들이 많은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천시, 굉장히 많은 양의 우천시에는 또 잠길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을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들의 이런 권령들뿐만 아니라 반지하들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주인이 하나이면서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들의 다가구 단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진척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진역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노량진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길을 두고 좌측편에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어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거의 1만 세대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역별로는 뭐 현재 뭐 감정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관리 처분이 난 곳도 있고 사업 시행인가가 난 곳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대규모 뉴타운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프리미엄 아파트, 거의 하이엔드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5대 시공사들이 들어올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최고가 형태의 아파트들이 또는 그 자재들이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가격대들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 하나를 두고 요 라인들도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을 가서 보시면 사실 이제 구옥이나 기축들을 보실 수가 없어요.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없을 정도로 이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량진을 가서 보시면 노량진 정말 그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짜배기 땅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아래쪽 라인으로 상도동이라든지 우측에 흑석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흑석동에 그 신축 아파트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가 거의 뭐 90%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표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를 좀 표현한 그런 표인데 정말 까마면 까말수록 음영이 진하면 진할수록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요 지역들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요 지역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교통의 개발 호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 같은 경우에도 고양 창릉까지 이어지는 홍대를 거쳐서 여의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도 완성이 될 것이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한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용산의 개발도 상당히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용산의 개발에 따른 뭐 낙수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의 개발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또는 한남 뉴타운의 가격대들이 물론 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남 뉴타운의 가격들 또한 마찬가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신다면은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소액이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재개발 시장에서만큼은 2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 2억 정도, 뭐 한 2억 정도 수준으로 요지의 땅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조금 선점하시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으실 거다. 4억 6천 정도에서 8천 정도의 투룸 정도가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이 정도의 금액대에 이렇게 조그만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지역과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억 5천대에서 2억 7천 정도가 이제 전세 시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은 상당히 좋은데 주변에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받쳐주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한 2억대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2천에 100에서 한 1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올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좀 염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뭐 지도만을 보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지역에 그 재개발이 가능성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서울시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필수로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하나 둘씩 다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지역이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고덕동 제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시다면 고덕동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지역은 조금은 아직은 관심이 크게 부응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들 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인 거고 자, 일단 앞으로 지역적으로 그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들 말고 이 지역은 물론 실거주용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지역이고요. 뭐 주변에 마트라든지 대형 병원 그리고 주변에 뭐 이런 학군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들이 워낙에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내륙 쪽으로도 이동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도로망들과 추가적인 교통시설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욱더 삶의 질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되신다면은 조금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지 않으신다면은 이왕이면 좀 투자 형태로 재개발이 가능성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은 5호선과 9호선, 9호선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가까운 곳은 8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후면은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격대들을 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도로망이 너무나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서울 외곽이라든지 그리고 올림픽대로 라인들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분 거리 이내에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너무나도 용이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개발이니까 완성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 지역으로 추가적인 이런 우리나라의 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또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권역이다. 그래서 도로가 하나가 난다면 보통 돈이 대부분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길이 나는 곳에 돈이 몰린다고. 그런 것들을 보자면 서울권에서는 거의 초입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구리RC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고덕동을 관통한다. 네, 참고하시고요. 교통망들이 이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네, 서울 안쪽으로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권역, 도심 권역으로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교통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 이제 샘터공원역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역세권 시프트가 지금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일단적으로 역에 대한 지하철역에 대한 그런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이 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가능하다. 물론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아니더라도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네,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지역 중에서 고르시는 것보다는 할 수가 있는 지역 안에서 조금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고요. 고덕동 안에서는 과거에는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뭐 한쪽 어느 쪽 지역들은 안 하겠다, 어느 쪽 지역들은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그렇게 이런 라인들, 예, 강일 쪽이라든지 고덕 라인들과 좀 분리돼서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1지구와 2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라인들이 좀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중 안에서도 저는 2-2지구를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라인들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층수 제한에 대한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없어지기도 하고요.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9호선 라인들 중에서는 이 한강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라인들을 끼고 있으면서도 네, 9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9호선 라인들이 앞에 완성이 된다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 가능성들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지역들의 강동구 고덕동의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고 주변에 도로망들까지도 완성이 된다면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완성이 됐을 때 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내 집 앞마당에 대형 업무 시설들이 있고요.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학군도 좋으면서 주변 숲세권과 한강 조망권까지도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이렇게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된다면 새로운 또 추가적인 한 4만 명 이상의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이동 인구가 지나다니면서 조금은 더 주변의 상권 활성화 그리고 주변 경제 활성화가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임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일대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 오피스텔 시장에도 또 다른 또 바람이 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또 9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경부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2경부까지도 완성이 된다면 이 지역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교통망과 추가적인 9호선 라인들까지도 같이 가져가게 될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르 지역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2경보에 대한 얘기. 2024년도까지도 완성이 될 예정인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2025년도라든지 2026년도까지도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완성되는 그런 개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마지막 금액 3룸입니다. 제가 뭐 투룸이 아니라 방 3칸짜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4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금액대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한 5억대가 넘었었는데 4억 9천대로 조금은 낮아져 있는 금액대를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 정도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이기는 해요. 하지만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이 금액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월세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에 130에서 140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대출이 워낙에 뭐 월세가 없는 지역이니까 정말 내놓으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안고 좀 투자해 보신다면 한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한강변 라인들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9호선 연장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덕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소식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란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의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시명 공장이라고 의미하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화랑기를 거치면서 또 침체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 자체가 우리나라의 토지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집약화시켜서 공장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에 있는 부증성이랄지 그러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으로 다시 한번 화랑기를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동산의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내 제조업과 이제 정보통신 산업 그리고 지식 산업을 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상에 뭐 사진도 보여주고 있지만 다니다 보면은 이러한 집합 건축물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서울 각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토지 이용의 고도화죠.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도 토지가 상당히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이나 또 한 곳에 모여서 도시화를 형성을 하고 그것이 뭐 주거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한 곳에 모여서 집약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상당히 토지가 작은 그런 지역들은 이런 토지의 이용의 고도화를 통해서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발전하게 되는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리 운영의 효율화가 있죠. 즉 토지의 이런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각각 지역에 분산되어져 있던 이러한 공장들을 한 곳에 모으면서 이런 고층화된 한 곳에 모아지면서 토지 이용을 집약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렇게 한 곳으로 기업체들과 업체들이 모여들면서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유동 인구가 증가가 되고 주변에 맞는 인프라 시설과 함께 또 주변에 인프라 시설, 또 경제 활동, 또 주변의 유동 인구 또는 주거 시설까지 그 주변 지역에 이러한 장점적인 부분만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토지의 집약화, 또 뭐 주거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집약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류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공장과 이런 지원시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이제는 IT화, 고도화 이러한 고차원적인 그런 산업시설에 맞춰서 뭐 IT랄지 금융이랄지 또 이러한 AI 또는 이러한 드론 이런 것들이 고차원적인 그러한 사무실을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도시명 공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공장이 굴뚝에서 연기나는 공장이 아닌 사무실, 오피스 시설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요. 오피스 시설 외에도 뭐 공장형, 제조형, 뭐 드라이브인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 형태에 맞춰서 건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나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 디자인 회사 이러한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지원 시설이 있는데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공개 공지를 확보를 많이 하면서 옥상의 정원이나 테라스나 그 건축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해주고 쉼터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용적률의 상향을 받기 때문에 한층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에는 이제 근린 생활시설이나 어린이집, 기숙사, 운동시설,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랄지, 뭐 카페랄지, 음식점, 뭐 어린이집, 부동산 중개소, 법무사 사무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업무 지원 시설들로 각각 배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집합 건물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특징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1990년대부터 제조 중심에서 시작을 했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제조 중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집합체로서 각각의 이런 집약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첨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첨단 설비와 통신 그리고 인테리어의 고급화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로 많은 트렌드의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2010년대부터는 이제 대형 건설 업체가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대형 기업들도 이곳에 진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걸 통해서 건물이 대형화가 되고 있고 고급화가 되어졌습니다. 브랜드화가 되어져 있고 이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소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래에 들어와서는 역시나 대형 건설 업체의 브랜딩이 정착이 됐고요. 이제는 복합 문화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발휘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일하는 이러한 직원들의 편의 시설이랄지 이러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식센터의 장점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 대출 규제에 적용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뭐 DSR의 규제는 받겠지만 DSR 규제 외에 자기 본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규제, 주택보다도 대출 규제가 엄청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하는 규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분양권의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즉 전매 또는 프리미엄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주택처럼 또 제한이 없고 또 그냥 계약금 10% 정도만 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향후 2년 뒤에 3년 뒤에 완성되는 그러한 가치를 내가 현재 100%의 가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전매랄지 프리미엄들이 성행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택 대비 낮은 부동산 세금이죠. 주택 대비해서 취득세나 또 재산세, 또 양도세 이러한 중과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유스러운 감소되는 세금의 감소 효과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임대 수익 및 시세 창출이 가능하고요. 임대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내과의 상승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 자체가 기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임대랄지 또 장기적인 임대를 통해서 꾸준한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임대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어느 입지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이제 지식사업센터의 유의사항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입주 기업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업종만 입주 가능하다라는 건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국가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임대는 불법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업체 상대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타 부동산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또 업종이 제한되어서 이런 수요 분석 및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지 아무거나 무턱대고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의사항과 함께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지 그 특징부터 장단점,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주시고 계신데요.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8번 번호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또 상가인데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시죠. 그렇죠. 덕양구 고양시죠.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고요. 아무래도 덕은지구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을 보이고 있고요. 한강이 뚫고 지나가고 주변에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반대편에 마곡지구랄지 상암동의 DMC 단지랄지 위쪽에 향릉지구도 있고 또 창릉 신도시도 예정이 되어져 있죠. 또 대곡 지역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발들을 통해서 주변에 개발들이 내재되어 있고 주변에 마곡지구 또 아래쪽은 여의도와 용산, 마포까지 권역까지 이동성이 워낙에 특출하다 보니까 주변 방송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또 IT 기업지랄지, 첨단 R&D 기반의 4차 산업이랄지 주변에 이렇게 대형 업무 단지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또 이동성도 확보가 충분히 되어져 있는 또 입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이 덕은지구인데요. 덕은지구는 상당히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한강변이 시원하게 보이고 있고 가양대교를 끼고 있고 또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바로 상암동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덕은지구의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한강 쪽 라인으로는 이제 업무시설과 함께 상업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이제 4,700세대 정도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거의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도
안정적으로 점차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양대교 주변 지역들 반대편에 이제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을 마주 보면서 또 한강에 가까이 입지했기 때문에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내 일자리를 내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목적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죠. 자, 덕원지구 주변에는요, 상당히 이런 지구들이 상당히 많죠. 신도시들도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고,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창릉신도시나 삼성원흥지구, 향동지구, 아래쪽으로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 DMC 업무지구와 함께 마포, 여의도, 쥐벨리, 광명, 마곡지구, 김포까지 반경 10km 안에 엄청난 다양한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 안에서 이동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을 이동하던 센터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강변을 끼고서 어디를 이동할 수 있는 상당히 지리적인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통시설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소식들이 점점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지역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의 가장 키포인트로 두는 것은 바로 가격이죠. 가격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 지역들, 문정, 성수,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이런 지역들의 평균 평당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를 상당히 형성을 하고 있고 덕원지구는 현재 아직도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600만 원까지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리적인 장점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 결국은 한강변은 특출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강변에 붙어 있을수록 좋은 이러한 미래 가치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조건들도 꾸준히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덕원지구 자체나 덕원지구 개발 또는 그 밖에 이러한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가 또 개발을 기다리고 있죠. 아파트 단지가 2,500세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고요. 도합 합쳐서 이제 상암동을 끼고서 합쳐서 한 8,000에서 9,000세대급의 주거시설이 완성이 되고 상업과 업무시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과 또 업무시설, 그로 인한 자적도시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완성됐을 때 단계에는 엄청난 이런 파급 효과나 상암동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특색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즉 이러한 미디어시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것의 상암 DMC와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상암동과 수색 역세권 개발과 함께 덕은동은 앞으로 상암동과 연계돼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애초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성이 충분히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범서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특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부광역철도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 덕원역으로 역세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 덕원지구에 역세권이 새롭게 생겨나고 주변에 간선도로망도 너무나 좋죠. 간선도로망, 제2자유로, 자유로, 그리고 고속도로와 함께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까지 바로 끼고 있다 보니까 용산, 마곡, 그리고 강남권까지도 이동성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을 참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한강변을 끼고서 바라보고서 업무시설,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입지에 있다는 것. 가양대교가 시원하게 보이고 이런 업무시설들이 앞으로 향후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그러한 가치가, 미래 가치가 충분히 현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매매 금액이 3억 1천에서 3억 4천만 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 금액 자체가 보증금 한 2천만 원 수준에서 100에서 한 120만 원까지 충분히 임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4,200에서 4,800만 원이면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가치가 상당히 특출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의 비슷한 금액에 형성되어져 있고 역시 보증금과 월세도 비슷한 부분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600에서 7,900만 원의 투자금 대비해서 이런 수익률적인 부분, 미래의 내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덕은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양구 덕은지구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고요. 김성진 소장님께서 또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 궁금하시다면 02-3153-1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